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지금도 의문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료실 공개가 되면 그때는 그 모든 정보와 법률 요건들을 인공지능이 읽어서 그 판단은 정확했다 아니면 잘못됐다, 아마 이런 역사 판단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판결을 하는 날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1, 2년이면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판사는 이렇게 판단하고 어떤 판사는 저렇게 말하고 이 판결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사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근사치에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히 무죄했다가 유죄했다가 이런 시대를 마감하려면 이제 검사와 변호사는 인공지능에다가 모든 정보를 집어넣으면 인공지능이 다 분석해서 정리한 거를 판사가 받아가지고 그 과정이 잘 되었는가,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판단은 옳다 이렇게 내리는 날이 조만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1년 정도면 오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법무부가 이 필요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검사나 판사들에게 유감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인공지능의 판결대로 할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판사가 그 모든 과정을 검토해서 그 인공지능의 조언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아주 명쾌한 답을 합니다. 기독교 안에 의견이 분분하다. 취소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취소 안 된다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관련해서 지금도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보계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윤리적 통치, 윤리적 월드 커뮤니티를 사랑 고백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도 강해서, 제가 반세기 전에 공부했던 조지 레드의 책을 다시 사가지고, 조지 레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풀러 신학교의 교수거든요. 그 당시에 영어로 된 책이 별로 없던 시대인데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다음으로는 조지 레드의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아니면 신약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고 알려졌는데, 제가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왜 조지 레드는 개혁주의 구원론을 거부했는가? 조지 레드는 개혁주의 구원론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거부한 건 아니고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자들과는 좀 다른 견해를 가졌다라고 상당히 정확한 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최 교수님, 그렇다면 이 신학 교육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국경, 언어를 초월하는 그런 신학 교육의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기꺼이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방식의 신학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서 건물 없는 대학일 때는 영상으로 공부하고, 아까 우리 최도한 박사님 이야기하는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교회학 내용이 중국어로 작업이 돼서 중국인들이 그 강의를 중국어 북경 표준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게 이 챗GPT와 신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신학교 졸업식에 설교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두 말도 하지 않고 따라라 하시니 따랐더라는 그 본문을 딱 주고, 이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졸업식 설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15초 만에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 한 페이지 조금 더 되는 정도의 설교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B학점은 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 정도 설교문이면. 그거 들고 그냥 풀어서
살을 보태서 설명하면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너무 설교가 짧다. 좀 그래도 설교를 30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5천자, 단어가 5,000개 수준으로 한번 말해보라. 작성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을 했는데 한글로 하자면 미안합니다. 그 정도 길이의 설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너무 깁니다. 5천자 설교를 전달하기에는 1시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길이보다 훨씬 깁니다. 설교는 간결하고 집중적이어야 그 메시지가 청중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답을 했어요. 그리고 5천자 그 답을 안 쓰고 아예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인공지능 실력이 굉장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는 방법이 뭐냐 물어봤더니 교육, 헌신, 인격 성장의 조화, 그리고 필요한 지식, 기술, 관점 등을 함양하는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 위대한 신학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정규적인 신학 교육을 이수하라. 좋은 신학자가 되려면 정규적인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둘째는 폭넓은 독서에 매진하라.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짤막한 지식, 백과사전적 지식 알아가고는 안 된다. 굉장히 폭넓은 독서하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 신학적 논의에 참여하라. 신학적 논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글쓰기와 말하기의 기술을 배양해야 한다. 여섯 번째,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라. 일곱 번째,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소유하라. 이렇게 답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이 참 굉장하다. 정말 내가 이 정도 생각하려면 기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될 거를 챗 GPT가 이게 불과 몇 초 만에 이게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이고요. 제가 30년 이상 채점을 해온 사람인데 제가 챗 GPT의 이 답안에게 충분히 B 학점은 줄 수 있겠다. A 학점 주기는 조금 그런데 B 플러스 학점까지는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도 이게 대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신학 분야의 학업이 요구하는 논술문, 학술 에세이, 단답형 답안도 챗 GPT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검색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 비평적 사고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생각만 단순히 떨어지는 게 뇌의 구조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다. 생각하는 기술 능력이 퇴화하고 있다는 그런 요지의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신학 교수들이 제가 접하는 신학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인터넷 초연결망 시대에 진입해서 우리 신학도들의 그 사고 능력, 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데 필요한 신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그 사고 능력이 아주 빈약해졌다. 제가 89년에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시작했는데 그때 입학했던 학생들에 비해서 30년 후에 입학한 학생들의 그 지적 역량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인터넷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챗 GPT까지 등장했으니까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뇌가 자꾸 퇴화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입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당에서 신학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글을 써보았습니다.